지난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절 제80주년을 맞이했어. 우리나라의 광복절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는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독립기념일이 있다고 해. 9월 16일, 바로 오늘은 멕시코의 독립기념일이야. 무려 300년간 스페인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거지. 스페인은 어떻게 멕시코를 300년간 지배할 수 있었던 걸까? 먼 나라 이웃나라. 아메리카의 역사는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함께 크게 바뀌었어. 그전까지의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제국들과 교류가 없었거든.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인도로 가거나 대서양 일부만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러던 중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유럽인들은 대서양 서쪽으로 활발하게 진출했지. 콜럼버스가 죽을 때까지 인도라고 믿었던 이 땅은 이탈리아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의해 인도가 아닌 전혀 새로운 대륙인 것이 밝혀졌고, 아메리카라는 이름도 베스푸치의 아메리고에서 따와 지어졌지. 신대륙은 얼마나 큰 거야? 금은 뭐하러 가득 차 있다던데? 신대륙에 대한 유럽인의 관심도 커졌어. 특히 신대륙으로 진출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펼친 나라는 스페인이었어. 수많은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동시에 아메리카로 몰려들었다고 해. 이른바 콩키스타도레스, 아메리카 대륙 정복에 나선 스페인 정복자들을 콩키스타도레스라 불렀지. 스페인 정복자 대부분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 또는 돈을 주고 계급을 산 하급 귀족들이었어. 본국 스페인에서는 고급 귀족에 밀려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던 이들이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던 거야. 스페인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인들은 앞다퉈 식민지와 재물을 찾는 모험을 떠났지. 일명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오늘날 캐나다, 브라질, 파나마 등 아메리카 대륙이 탐험가들에 의해 발견되기 시작한 거야. 수많은 정복자들 가운데 아메리카를 스페인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 바로 에르난 코르테스야. 에르난 코르테스는 1485년 스페인 남서부에 있는 메데인이라는 도시의 하급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는 19살에 아메리카로 건너가 식민지 생활을 시작했고, 총독 디에고 벨라스케스에 휘하해서 군복무를 했는데 쿠바 정복에 큰功을 세우며 총독의 눈에 띄는 군인이 되었어. 하지만 총독 벨라스케스는 조심스러운 성격 탓에 새로운 탐험을 하지 않았고, 물은 물이요 바다는 바다로다. 저 바다 너머에 황금이 있다던데 이대로 지켜만 볼 셈인가? 야망에 가득 찬 코르테스는 탐험과 정복의 꿈을 불태우고 있었어. 1519년 34살이 된 코르테스는 마침내 스페인 본국의 명령으로 탐험대장이 됐는데, 코르테스, 그대는 성질이 너무 급하고 욕심이 많아 이를 그르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탐험대장 임명을 취소하니 조용히 내 명령을 기다리도록. 총독 벨라스케스에 의해 기다리고 기다리던 탐험대장직을 박탈당하고 말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그는 총독의 명령을 어기고 군대를 이끌고 바다로 향했어. 고작 508명의 병사와 말 16마리 그리고 배 11척을 끌고 말이지. 이에 총독은 명령을 어긴 코르테스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는데, 쿠바에서 멕시코로 도망간 코르테스는 타고 온 배를 스스로 침몰시키며 정복전쟁에 전념했지. 그의 첫 거점은 멕시코의 베라크루즈였어. 5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멕시코 정복을 위해 전진을 계속하던 중 코르테스는 운명과 같은 한 선주민 여성을 만나게 돼. 그녀의 이름은 말린체, 스페인식으로는 도냐 마리나. 스페인에는 고마운 존재지만 멕시코에선 민족의 배신자, 반역자의 상징으로 알려진 인물이야. 말린체는 코르테스에게 선주민에 대한 갖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길잡이 역할을 했어. 지금 멕시코 대륙은 아즈텍 제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시 멕시코에는 13세기 후반 아즈텍족이 세운 아즈텍 제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어. 아즈텍 제국에는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바로 아즈텍족이죠. 아즈텍족은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을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기도 해요. 어찌 이리도 비인간적이고 미개하단 말인가? 실제로 아즈텍족은 두 가지 형태의 전쟁을 펼쳤는데, 이웃부족을 정복하며 세력을 넓히는 전쟁과 제사에 쓸 인간을 사냥하기 위한 전쟁을 했지. 심지어 제물로 바치는 인간은 산채로 잡아갔고 그 제물을 먹는 행위가 아즈텍족의 종교의식이었다는 거야. 말린체에게 아즈텍 제국의 정보를 전해들은 코르테스는 생각했어. 다른 민족들이 아즈텍족을 두려워하고 증오하고 있을 텐데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해볼 만한 싸움이겠는데? 코르테스를 찾아온 말린체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게 돼. 아즈텍족이 숭배하는 수호신이 당신들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수호신이 우리와 닮았다니? 아즈텍족이 숭배하는 수호신이자 평화의 신인 켓살코아틀은
금발의 하얀 수염을 기른 신으로 신들과의 전쟁에서 져 아즈텍을 떠나며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다고 해. 아즈텍 쪽은 바로 지금이 수호신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때라고 믿고 있어요. 코르테스의 군사 중엔 금발의 흰 수염을 기른 자가 있었고 그들을 앞세우면 아즈텍 쪽이 공격하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진격을 명령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달랑 500명의 군사로? 코르테스의 결정에 군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아즈텍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만 명이었거든. 당시 유럽의 가장 큰 도시인 파리의 인구가 15만이었으니까 고작 500명의 군대로 정복하기엔 너무나 큰 도시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야망의 남자 코르테스는 군대를 이끌고 아즈텍 제국으로 향했어. 폐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이냐? 금발의 하얀 수염을 기른 하얀 피부의 외계인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4다리 짐승을 타고 있고 커다란 집이 물에 둥둥 떠 있어요. 말과 배를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들의 눈엔 신기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족장님, 수호신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오신 게 분명합니다. 말린체의 정보대로 아즈텍 쪽은 코르테스의 군대를 수호신이라고 생각했고 신께서 노여워하시지 않도록 어서 성 밖에 나가 영접하시옵소서. 전투 한 번 치르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온 코르테스의 군대는 마중 나온 아즈텍 제국의 황제를 포로로 붙잡고 황궁에 진을 쳤어. 아즈텍 제국을 금방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지. 그런데 그때 코르테스를 쫓던 총독 벨라스케스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나는 총독을 막을 테니 자네는 이곳 황궁을 잘 지키게. 코르테스는 부관인 알바라도에게 황제와 황궁을 부탁하고 전장으로 떠났지. 뛰어난 전략가였던 코르테스는 총독의 군대를 기습 공격했고 대부분을 괴멸시키며 항복한 이들을 군대에 편입시켰어. 진짜 문제는 전장이 아닌 황궁에서 일어났지. 황궁에 남아있던 부관 알바라도가 아즈텍인들의 축제 소리를 공격 소리로 오해해 수천 명의 아즈텍인들을 사륙한 거야. 코르테스가 황궁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상황이 심각했지. 화난 아즈텍인들이 코르테스와 황궁을 포위했는데 황제를 시켜 아즈텍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격분한 아즈텍인들의 돌과 화살을 맞고 황제는 직사하고 말아. 이곳에 있으면 몰살당할 거야. 해가 지면 여기서 탈출한다. 결국 코르테스는 야반 도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탈출하던 코르테스는 아즈텍인에게 발각되었고 대대적인 공격을 받으며 대참패를 당하게 돼. 스페인에선 이날을 슬픔의 밤이라고 기록하는데 아즈텍인 입장에선 승리의 밤이었을 거야. 이후 코르테스는 어떻게 했을까? 도망자 신세라서 본국으로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맞아. 코르테스는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 다시 아즈텍 제국을 공격하는 걸 선택했어. 비록 병사는 몇 명 안 남았지만 반아즈텍 선주민 동맹군이 있었고 아즈텍 제국 또한 새로운 황제의 자리를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 승리의 비결은 그들의 지휘자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재빨리 죽이는 것이다. 전투는 코르테스의 예상대로 흘러갔어. 코르테스의 전략대로 아즈텍군의 지휘자를 죽이자 아즈텍군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고 전투가 간단히 끝나버린 거야. 이로써 코르테스는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업적을 세웠고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 아즈텍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의 총독으로 거듭날 수 있었지. 그가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고 식민지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야기에 계속 등장했던 선주민 여성 말린체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어. 그녀가 준 아즈텍 제국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아즈텍 제국의 황궁에 무혈 입성할 수 있었고 결국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었지. 이러한 코르테스의 아즈텍 제국 정복 소식은 수많은 모험가들을 자극했고 코르테스를 흉내내며 모험에 나서는 행렬이 이어졌지. 야심을 품은 모험가들 중에 프란시스코 피사로도 포함되어 있었어. 피사로는 아즈텍 제국의 남쪽에 있던 잉카 제국을 정복한 인물이지. 코르테스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정복자들은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 그 외 수많은 문명을 무너뜨렸어. 그들은 선주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으며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부수며 불지르기도 했지. 무엇보다 유럽인들이 퍼뜨린 전염병에 의해 선주민 대다수가 희생된 거야. 만약 말린체가 코르테스에게 아즈텍 제국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멕시코를 포함한 남아메리카의 역사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린체는 스페인을 도왔고 멕시코를 포함한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는 스페인의 식민지가 됐지. 스페인은 영국보다 앞서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리면서 오랫동안 정복자로서 군림해왔어. 1521년 스페인 영토로 편입된 날부터 멕시코는 독립을 향한 열망을 품고 있었는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에 성공하고 프랑스가 혁명을 통해 계급사회를 붕괴시키고 무엇보다 스페인이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자 이제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자!
마침내 1810년 9월 16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멕시코의 독립전쟁이 시작된 거야. 이후 11년간 이어진 독립전쟁을 통해 멕시코는 300년 만에 스페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이처럼 우리나라 외에도 세계에는 식민지배 역사의 아픔을 지닌 나라들이 참 많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역사는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있지? 또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